자, 핑크 육포당 미통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찾아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면 접촉을 하였습니다. 대면 접촉. 네, 안녕하세요. 더명랑TV 장민호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후 알림종 전체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 도착한 직후 동산병원 상황실을 방문해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서문시장의 추억. 자, 서문시장은 현재 휴업 중으로 황 대표는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의 안내로 빈 시장을 찾아봤습니다. 자, 짐을 정리하기 위해 가게에 나온 여성 상인은 과연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황 대표를 발견하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왔다며 엄지척을 치켜 세우고 반가워했고, 자, 황 대표는 이를 보고 짜요, 힘내세요, 짜요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황 대표는 이 상인과 악수를 하려 했지만 때가 어느 때인데 악수야. 자, 보좌진이 악수는 안 된다고 말려 가볍게 포옹하고 90도로 인사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자, 황 대표는 시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11년 전에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대구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활기차고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11년 전에는 다들 활기찼어요. 네, 황 대표님. 자,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 버렸다며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또 무능한 정부 타령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자,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 잘못이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이었던 나라의 경제와 문화, 사회 발전을 선도해온 대구가 다시 활기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벌써 잊은 건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자, 과거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버려진 시간들을 잊으셨나요? 당시 국무총리를 할 당시에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의 서막 최순실 생각 안 나시나요? 황 대표님?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1일 박근혜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시절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큰 재난이 발생한 것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당시 박근혜는 서문시장을 방문했으나 10여 분간 상인연합회장의 설명을 듣고 상황실인 재난 현장은 아는 채도 아몰랑 아시죠? 특히 통합지원본부도 들리지 않고 후련히 서문시장을 떠나면서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당시 사지구 상인 도기섭 씨는 박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화재민들의 지금 고충을 알고 대화를 들어보고 뭘 도와줄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소.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새끼들 다 보냈습니다. 아직 밥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패닉 상태에서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상인들하고는 대화 한마디 안 하시고 사찰입니까? 이게 오셨으면 애로사항이 뭔지, 대통령으로서 뭘 도와줘야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한마디는 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소. 이거 맞는 말씀이세요. 옳소. 자,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문 닫은,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은 서문시장은 황 대표님 왜 간겨? 네? 도대체 왜 가신겨? 그 당시 화마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상인들에게 당시 국무총리였던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황 대표님 무엇을 하셨어요? 예? 왜 그때는 안 오시고 지금은 와서,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문재인 정권을 무능 정권으로 타도하고 비하하여 지역 감정으로 이번 총선을 이겨볼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참 나쁜 수구당의 대표십니다. 황 대표님, 이것 말고도 메리스 기억나십니까? 네?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월 29일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186명의 메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38명의 목숨을 잃었던 메리스 사태에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던 질병을 무능한 정부로 인하여 무고한 사망자만 나오게 했었던 그 메리스,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미래통합당, 현재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해 6월 22일 대정부 질의에 나와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잘 들어보세요.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사람이 죽어나니까 물어봤겠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초동 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그 모든 소위 간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렇죠? 참 웃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서? 예? 누가 나서? 초기 정부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 미통당, 황교안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황교안의 이런 모습이? 저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들 집단은 항상 이렇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남탓만 하며 자기는 선인 군자인 척하는 양심도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럴 땐 너무 이놈의 민주주의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놈의 민주주의 되찾으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무능한 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는데 그 모든 민주주의의 혜택은 이 적폐들이 지금 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제발 좀 반성 좀 하시고 사세요. 네? 벌 받습니다. 인생사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흥분된 모습으로 이상 더명랑TV 장민호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